여보, 오늘은 우리도 한번 바꿔볼까?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들고 있던 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지고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죠. 바꾼다니 설마 그걸 말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같이 한다는 얘기지. 각자의 파트너로만 바꿔서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면을 떠올리셨나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 부부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땐 정말 아무도 몰랐죠. 이야기의 시작,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60을 넘겼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몇 년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죠. 아침이면 습관처럼 일어나 식탁에 앉고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TV 앞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말하지 못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오랜 세월 함께 해왔지만 서로에 대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부부라는 이름으로만 묶여 있을 뿐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탁 위, 아내가 무심한 듯 꺼낸 그 말이 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좀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어?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변화라니? 여행이라도 가자는 거야? 아내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여행보다 더 짜릿한 거. 그때는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분명 달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누가 아내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줬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계속 은근한 말을 흘리곤 했습니다. 여보, 같이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우리만의 방식으로 서로 잃지 않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야.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말하는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저 단순한 장난일까? 아니면 정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일을 뜻하는 걸까? 아내의 그 말 이후 제 마음은 하루 종일 불안정했습니다. 같이 하자라는 말, 바꿔서 하는 건 아니지? 라는 말. 머리로는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다고 합리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불편한 상상이 자라났습니다. 식탁 위에 마주 앉아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는 마치 알 수 없는 비밀을 품은 다른 사람 같았죠.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아내는 슬쩍슬쩍 이상한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그냥 평생 이렇게만 살 거야? 재미없지 않아? 저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재미없긴 뭐가. 이렇게 사는 게 평범하고 좋은 거지. 그런데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늘 같을 순 없잖아. 때로는 새로운 게 필요하니까. 그 말은 제 가슴을 다시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아내의 다른 세계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와 이미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닐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했지만 저는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와 아내를 이런 생각에 빠뜨린 건 아닐까?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무심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모임 있잖아. 같이 가자. 저는 무슨 모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따라 나섰습니다. 아내는 늘 가볍게 지인들과 만난다고 했고, 저는 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임은 뭔가 달랐습니다. 한적한 외곽에 있는 작은 펜션.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말 여행지였지만 안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몇 쌍의 부부가 모여 있었고 다들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어딘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편안한 척 웃고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꾸만 아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뒤 한 여자가 웃으며 제게 다가와 잔을 건넸습니다. 처음 뵙죠? 편하게 계세요. 여기는 다들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요. 저는 얼떨결에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이곳의 공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친목 모임이라고 하기엔 눈빛과 말투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잠시 뒤 아내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여기서는 다들 각자의 파트너랑만 하는 거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은 또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파트너?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모여야 하지? 도대체 뭘 같이 한다는 거지? 아내의 말은 마치 일부러 애매하게, 그러나 의도적으로 제 마음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와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단순한 소리조차 제 귀에는 은밀한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문 하나만 열면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 기묘한 긴장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말한 같이 한다는 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우리 부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괜찮은 거야? 제 물음에 아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지켜야 할 선만 지키면 돼. 절대 바꿔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이라는 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켜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펜션의 불빛은 은은했지만 제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평범한 모임이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기운은 분명 달랐습니다. 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은근한 암시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의 눈빛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숨이 가빠왔습니다. 마치 지금 이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문이 하나 열리고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죠. 그때 한 남자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이시라 긴장되시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네,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자 그는 제 잔에 술을 채워주며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동의하는 선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걸 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말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동의하는 선, 그 선이 도대체 어디까지라는 거지? 아내는 옆에서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분위기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했죠. 저는 견딜 수 없어 작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모임이야? 아내는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새로운 경험일 뿐이야. 우리 둘만의 방식으로 하면 돼. 그 순간 옆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음악 소리 같았는데 곧 잔이 부딪히는 소리, 억눌린 웃음, 낮게 섞이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 소리 하나만으로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우리 방식대로만 하면 돼. 절대 바꿔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분명 안심시키려는 말이었는데 오히려 제 불안은 더 커져갔습니다. 바꿔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 거지? 술자리가 무르익어 갈수록 사람들의 웃음은 커졌고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기척과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문 하나만 열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저는 차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 나랑 같이 들어가 볼래? 아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이 닿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면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한 번 열면 다시는 닫을 수 없을 거란 두려움도 함께 몰려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따스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와 웃음소리, 잔의 부딪힘,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던 그 밤 이후,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은 평소와 똑같이 밝았고 횡단보도의 신호는 정직하게 빨강과 파랑을 번갈아 냈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른 색으로 요동치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집 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냄비에 남아있던 국물의 미지근한 향, 달력 위에 표시된 병원 예약일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제 눈에는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물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목마르지? 오늘 밤 공기가 좀 건조하네. 그 말투, 그 표정, 그 손동작 30년 가까이 보아온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왜인지 저는 그녀를 다시 알아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괜히 물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넘겼습니다. 개걸스럽게 삼키던 제 목젖 소리가 마음에 불쑥 걸렸습니다. 내가 왜 이 소리까지 신경을 쓰지? 오늘 대체 뭐가 시작된 거지?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진동 한 번, 두 번. 화면을 보진 않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아내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모르는 척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여보. 응? 아까 거기 사람들 표정 봤어? 아내는 멈칫하며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봤지? 다 평범해 보였어. 응. 평범한 사람들이야. 다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지.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 끝에 붙은 여운은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저는 그 여운이 불편했고 동시에 그 불편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제 자신이 더 낯설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리듬이 어째서인지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꿔서 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 각자의 파트너로만 한다고 했지. 그런데 같이 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스스로에게 물을수록 답은 멀어졌고 머릿속은 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했고 집안에서 입는 옷도 가벼워졌습니다. 특별히 드러나는 건 없었지만 분명 달라졌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릴 때 풍기는 과일 향, 거실에 놓인 새 쿠션의 부드러움, 침대 모서리에 얹힌 얇은 담요 하나까지 아내는 집 안의 공기를 아주 조금씩 바꾸고 있었고 그 아주 조금의 차이가 제 눈에는 왜 이토록 크게 보였을까요? 저녁 식탁. 된장국 냄새와 함께 묵직한 침묵이 올랐습니다. 여보. 응. 우리가 선을 정하자.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거기서 들은 말 있잖아. 서로 동의하는 선. 그걸 우리도 정하면 최소한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둘만의 규칙. 그녀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숫자를 그리듯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첫째, 절대 바꾸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만 너와 나 그 선은 반드시 지킨다. 둘째,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셋째, 둘 중 하나라도 불편하면 즉시 멈춘다. 강요하지 않는다. 저는 그 세 가지 규칙이 참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 규칙들이 우리를 지켜줄지 아니면 천천히 밀어낼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물었습니다. 지킬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킬게. 그러자 아내는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에도 수없이 보아온 익숙한 모양이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깊었습니다.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빛깔. 며칠 뒤 모임에 함께 갔던 사람들 중 한 쌍과 우연히 마주치게 됐습니다. 카페의 창가 자리 햇살이 기울며 유리잔에 부서질 때였죠. 인사를 나누는 순간 아직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그들이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비밀을 공유한 이들만이 나누는 어떤 미묘한 친밀감. 처음엔 모두 어색했어요.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근데 규칙을 정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은 곧장 가슴에 박혔습니다. 규칙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허락의 합리화인지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도 갈래? 그 질문은 마치 물 위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파문이 헤아릴 수 없이 번지고 있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만 있는 거지. 그럼. 우리 규칙 잊지 않았어. 아내가 제 손등을 쓱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가볍게. 하지만 그 가벼움이 오래 남았습니다. 손등의 체온이 한참이나 식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양옆의 문마다 같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같이 하지만 바꾸지는 않는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차갑다가도 뜨거워지는 감각, 열 듯 말 듯, 닿듯 말 듯. 그리고 마지막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음색은 조금 달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새벽 공기는 축축했고 베개는 젖어 있었습니다. 땀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어떤 문이 정말로 열릴 것 같았거든요. 아침 식탁에서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시장을 다녀올게.
저녁에 조금 특별한 걸 해줄까 해. 그 말에 저는 의미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함, 새로움, 규칙, 비밀. 단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의 끝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둘째 주 모임은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 자연스러워 보이려 애썼다고 말해야 정확하겠죠. 사람들은 웃었고 잔은 더 자주 부딪혔으며 말끝에는 알 수 없는 농담과 반짝이는 눈빛이 매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음악 소리를 조금 올렸고 누군가는 커튼을 아주 살짝 더 닫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들이 한 공간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규칙은 분명했습니다. 바꾸지 않는다. 비밀로 한다. 불편하면 멈춘다. 모두가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머리로 외우기 전에 혀로 먼저 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은근히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그 안전함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취기로 변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는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옅은 향이 났고 저는 괜히 그 향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유난히 조용했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더 밝았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두 번째가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웃어 보이며 잔을 들었지만 그 말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진짜 시작 그 단어가 이상하게 달콤했습니다. 옆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접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마찰음, 커튼이 살짝 스치는 소리, 누군가 가볍게 숨을 고르는 소리 그런 파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언제나 빈틈을 싫어하죠. 빈틈이 생기면 상상은 그 사이를 채우며 스스로의 결을 더 고운 쪽으로만 달려갑니다. 그 결의 끝은 늘 뜨겁고 때로는 위험했습니다. 아내가 제 귀에 바람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우리 자리 잊지 말자. 그 말이 어쩐지 합의서의 마지막 서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 하나가 밤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평일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각자의 하루를 충실히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인사, 점심에는 짧은 문자, 저녁에는 조용한 식사.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 번씩 우리는 암묵적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각을 떠올렸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중독은 늘 서서히 자랍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조심스러운 장난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합의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자 마음은 안심했고 안심이 되자 욕망은 조용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거울을 집으로 들여왔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좀 답답해서 이걸로 공간이 넓어 보이더라. 그녀는 가볍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넓어 보이는 공간, 더 잘 보이는 자리, 멀리 있는 것까지 가까이 끌어오는 사선의 반사. 그날 밤 우리는 마주 앉아 티를 마셨습니다. 거울 속에는 우리 둘뿐이었지만 저는 자꾸만 또 다른 둘을 상상했습니다. 거울의 깊은 곳에 같은 얼굴을 한그러나 다른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여보, 질문 하나만 해도 돼? 해봐. 우리가 지키는 이 규칙 정말 우릴 지켜줄까? 아내는 잠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규칙은 우리가 지키려고 마음먹을 때만 힘을 가져. 마음이 흔들리면 규칙은 종이처럼 얇아지지. 그럼 우리는 아직 괜찮아. 그녀는 말끝을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그 짧음이 오히려 훨씬 많은 의미로 들렸습니다. 세 번째 모임이 있던 날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쏠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짓던 그 사람은 급히 벨소리를 끄고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순간이 오래 남았습니다. 바깥 세계와 연결되는 소리 그 한 번의 침입만으로도 이 공간의 공기가 요동친다는 걸 체감했거든요. 밖과 안, 규칙과 충동, 익숙함과 낯설 그 경계선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한 번 흔들리면 균열은 소리 없이 넓어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우리가 어디까지 갈까 하는 생각. 아내는 제 손을 조금 더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은 함께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알 수 없이 안심이 되면서도 또 다른 불안이 동시에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같은 방향을 뜻하는지, 같은 속도를 뜻하는지, 그날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문득 창밖을 보니 이웃집 창문에 얇은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실루엣이 지나가고 커튼이 흔들리고 누군가가 웃다가 멈추는 모양이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비밀은 언제나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흐르고 어딘가에서는 늘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이 위로였는지 위험한 합리화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의 날짜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달력에 아무 표식도 하지 않았지만 부엌 타이머처럼 정확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저는 더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예의인 것처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조용히 같은 방향의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득 아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에는 좀 더 가까운 자리로 옮겨볼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가깝다는 건 어느 정도?
아내는 잠시 제 눈을 보다가 다 말하지 않은 문장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만큼. 그 말은 새로운 규칙처럼 들렸습니다. 혹은 오래된 규칙이 조용히 수정되는 순간처럼. 그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만이 그 밤의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일상의 공기가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침 식탁 위의 된장국 냄새조차 예전과 달랐습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국물인데 묘하게 짭짤하고 묘하게 진득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음식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불안과 갈증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진 듯 보였죠. 예전 같으면 눈을 피하곤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 미소가 나를 안심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신호인지 그때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짧고 묵직한 떨림. 저는 무심코 그 화면을 흘낏 보았습니다. 익숙지 않은 이름. 메시지 알림엔 단 한 문장만 떠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준비됐나요?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곧장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제가 본 것을 확인하듯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일하는 지인한테 온 거야. 신경 쓰지 마. 짧은 해명. 그러나 그 짧음이 오히려 더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졌습니다. 냉장고가 켜졌다 꺼지는 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지나가는 차가 도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모든 게 괜히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들킬 수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며칠 뒤 모임에서 알게 된 한 남자가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우리 부부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 너머로 비친 낯선 방, 잔이 놓인 테이블, 커튼 뒤로 스치는 그림자. 다행히 곧 삭제되었지만 이미 몇몇은 그 사진을 본 듯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다들 이해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비밀을 지켜. 그녀는 태연했지만 저는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그 사진이 잘못 흘러나갔다면, 만약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으로 뒤엉켰습니다. 그 순간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 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주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모임에 있던 한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짧은 눈인사였지만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누가 알게 되면 어쩌지? 제 불안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설령 안다고 해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지. 왜 그렇게 확신해?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하니까. 말은 못해도 다들 자기만의 비밀 하나쯤은 있거든. 그 말은 어쩌면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다들 그렇다는 이유로 우리 역시 아무렇지 않게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무렵 아내는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은 조금 더 진해졌고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던 작은 액세서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향수가 옷깃에 스며들었고 손톱은 고르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제가 묻자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도 나 자신을 조금 가꾸고 싶어서. 그 말은 특별할 것 없는 해명이었지만 제 귀에는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혹시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랍 속에 놓인 화장품, 침대 위에 새로운 커버, 부엌 선반에 꽂힌 낯선 와인잔. 모두가 나를 배제한 채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펜션에 모인 그 밤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 말은 번개처럼 방 안을 가르며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달라진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규칙은 여전히 지켜.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명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속에 낯선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낮은 숨소리, 부드러운 웃음, 부딪히는 잔소리. 저는 다시 한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운 규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폭로와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위험했고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토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문 하나를 열 때마다 또 다른 문이 나타났고 그 문 앞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멈춰야 할까라는 질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망설이다가 결국은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인사를 했고 저녁마다 같은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평범함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세 번째, 네 번째 모임이 거듭될수록 규칙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바꾸지는 않는다. 서로 불편하면 멈춘다. 철저히 비밀로 한다. 처음엔 분명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규칙은 우리를 묶는 끈이 아니라
여기까진 괜찮다는 명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아주 쉽게 수정될 수 있는 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모임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진심이지 규칙은 아니에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애써 웃으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저 역시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심. 그 단어는 이상하게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진심이라는 이름 아래 규칙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저는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펜션의 거실에서 모두가 모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음악의 저음, 가볍게 오가는 웃음 속에 문득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그 말은 번개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이 더 큰 동이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곧장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잔잔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찬성인지 거부인지 아니면 그저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바닥은 축축히 젖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순간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우리가 그토록 지켜온 규칙은 단번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그냥 동의해.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 아니야,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어.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거절해.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 하지만 그 온기 속에는 낯선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선택해야 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끄덕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숨소리가 길어졌고 웃음은 낮아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며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했던 건 규칙이었을까? 아니면 서로였을까? 돌아온 집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 거실 테이블 위에 리모컨, 침대 곁에 놓인 스탠드. 모든 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이미 무너졌다는 걸. 새벽녘 잠에서 깬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내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 못 잤어?
제가 묻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낯설고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우리 이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잔에 담긴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목을 축였을 뿐입니다. 그 물맛은 차갑고도 쓰디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선택의 대가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던 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내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압력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 마치 결정을 미루고 있는 손길 같았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열면 끝이라는 걸 알았고 닫는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는 울타리는 이미 금이 가 있었고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문 앞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웃으며 저녁을 차려주었지만 저는 자꾸만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쳐다봐? 그냥 내가 낯설어서. 제 대답에 아내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가까우면서도 먼. 우린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세상에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린 어디까지 간 거야? 아내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렸어. 그 말은 마치 암호 같았습니다.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진실이 없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왔던 모든 시간, 함께 지켜온 규칙은 결국 해석하기 나름인 진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점심에는 장을 보고 저녁에는 TV를 함께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했지만 그 속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부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서로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같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엔 묻히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건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비밀일까? 결국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밀이란 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관계를 바꾼다는 것을.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도 마음속에서 이미 한 번 열어본 문은 다시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 건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 호기심이 남긴 흔적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전과 다름없는 부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만 아는 작은 균열이 있다는 걸 우리 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위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문고리를 잡은 손을 열겠습니까? 아니면 놓겠습니까?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 하나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내린 선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